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부상을 딛고 부활한 축구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마르코 로이스입니다. 로이스는 2011년 독일 대표로 데뷔했지만 부상 때문에 2014 월드컵과 유로 2016까지 모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까지 잘 뛰던 그가 무려 4년 가까이 32번의 부상으로 제대로 리그에서 뛰지 못한 것입니다. 2017-2018 시즌은 1000분도 소화하지 못했죠. 십자인대 파열로 220일 동안 재활만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2018-2019 시즌 27경기에서 17골과 11도움으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합니다. 이제 30살을 넘긴 로이스지만 도르트문트에서 2021년 홀란드와 함께 공격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9위는 마라도나입니다. 홀로 1000여명의 수비수를 제쳐냈던 마라도나는 특히나 수비수들의 태클에 고생을 많이 한 선수였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위협적인 반칙뿐이었고 1984년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마라도나는 고이고체아의 태클에 발목이 골절되어 8개월간 수술과 재활 끝에 복귀할 수 있었죠. 다시 빌바오를 맞이했던 마라도나는 또 비슷한 태클이 날아들어왔고 참지 못한 마라도나는 격부답니다. 1년간 출정 정지에 중징계를 받고 난 후 마라도나는 결국 스페인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에게 손을 내민 건 이탈리아의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에서 마라도나는 축구 인생 최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8위는 루크 쇼입니다. 2014년 맨유가 518억에 야심차게 영입했던 루크 쇼는 유리몸이란 타이틀을 달고 몇 년 동안이나 부상으로 신음했습니다. 특히 2015년 챔스에서 다친 오른쪽 다리가 문제였죠. 쇼는 1년 넘게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복귀해도 예전 같은 기량으로 돌아온 데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에도 컨디션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주제 무리뉴 맨유 감독의 조련도 쇼를 바닥으로 몰았죠. 무리뉴 감독 하에서 부활의 조짐을 보인 루크 쇼는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왼쪽 수비수란 찬사를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합니다. 7위는 에두아르두입니다. 아스날의 에두아르두는 2008년 2월 버밍엄과의 경기에서 끔찍한 종아리뼈 골절과 발목 골절이란 부상을 당해 선수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끔찍한 고통으로 일그러진 에두아르두의 얼굴을 본 동료 선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두아르두가 부상으로 낙마하자 아스날은 시즌 막판 무너져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1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하게 된 에두아르두는 2010년 우크라이나 명문 샤흐타르로 떠나게 됩니다. 이적 이후 데뷔 경기에서 데뷔골을 성공시켰으며 팀의 리그와 컵대회 더블에 기여합니다. 챔스에서 친정팀 아스날을 만난 에두아르두는 아스날을 침몰시키며 팀을 16강에 올린 데 이어서 8강 진출 결승골까지 터뜨려 구단 역대 최고의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6위는 지브릴 시세입니다. 한때 리버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2패로 왔던 프랑스 리그 득점왕 출신 시세는 2004년 상대의 태클에 왼쪽 다리가 골절된 데 이어서 2006년 월드컵 직전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최악의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독일 월드컵도 포기해야 했고 리버풀에서 방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 건 마르세유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리그에서 48경기에서 24골로 부활했고 썬덜랜드로 짧게 임대를 가서 썬덜랜드의 강등을 막아내는 영웅적 활약을 펼칩니다. 리그 10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이후 시세는 그리스 리그로 건너가 두 번의 득점왕 타이틀을 따냈고 그 덕에 2010년 월드컵에 승선하게 이릅니다. 5위는 호나우두입니다. 환상적인 골 결정력으로 한때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호나우두 역시 오랜 기간 부상으로 고통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최악의 부상을 당한 시점은 1999년 인터밀란으로 이적 후 당한 무릎 부상이었죠.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호나우두는 1년 5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채 재활 과정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나우두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극적으로 복귀에 성공을 했고 한일 월드컵에서 8골을 기록하며 브라질을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베컴 지단과 호흡을 맞추면서 레알의 갈라티코 군단의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반 니스텔루이입니다. 아인토벤에서 득점왕을 먹었던 반 니스텔루이가 맨유에 입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의
부상 때문이었죠. 십자인대 재활을 마치고 스카이스포츠 취재진 앞에서 재활 세션을 선보이다 또 무릎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언제 그가 다시 경기장에 설지 몰랐습니다. 이때 퍼거슨 감독은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부상 직후 연락을 했고 그때마다 메시지는 확보했습니다. 재활을 시작하고 잘 해내라. 그런 맨유 선수가 될 것이다.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해주었죠. 소속팀 감독이 아닌데도 이미 만니스텔 루이에게 퍼거슨은 정신적 감독이었습니다. 3위는 헨릭 라르손입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라르손은 양다리 골절이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7개월 동안 그라운드를 비워야 했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그는 부상 복귀 후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기로 합니다. 빠른 공격수에서 영리한 공격수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2000-2001 시즌 부활한 라르손은 셀틱에서 한 시즌 동안 역대 최고 기록인 35골을 폭발시키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립니다. 황혼기 무렵에 맞은 전성기에는 당대 최고로 평가받던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2005-2006 시즌 스페인 라리가 수페르코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며 유럽 축구계의 정상에 섭니다. 2위는 산티 카솔라입니다. 무려 636일 동안 뛰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티 카솔라 이야기죠. 2016년 10월 챔피언스리그 루도고레스를 상대로 승리했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교체를 당한 이후 2018년 7월 비아레알의 프리시즌 경기 전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카솔라. 감염된 아킬레스건과 치료할 수 없이 벌어진 상처들, 절단의 위협들은 카솔라가 겪은 최악의 공포였습니다. 카솔라가 축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날에서 방출이 된 뒤 스페인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부활했죠. 스페인 1부 리그에서 2년 동안 10개 이상의 도움을 기록했고 2019-20 시즌 35경기에서 무려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2020년 카타르 리그로 건너간 카솔라는 축구도사 사비의 지도를 받으며 리그를 그야말로 씹어드십니다. 그의 나이 37살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죠. 대망의 1위는 체흐입니다. 체흐가 2006년에 레딩전에서 당한 2개골 함몰 부상 이후로 예전과 같은 기량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스티븐 헌트와 부딪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부상을 입기 전까지 체흐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였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사고는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체흐는 유전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약한 두개골을 갖고 태어났고 그의 3형제 중 한 명은 이미 2살 때 뇌염으로 사망한 바 있어 첼시 측은 그의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헤드기어를 착용한 채 경기장에 등장을 했고 1년 만에 골문 앞에 다시 섭니다. 체흐는 리그 경기 8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며 2007년 3월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완벽한 부활을 알립니다. 골키퍼가 이 상을 수상을 한 것은 2000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에도 체흐는 첼시에 12개의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최고의 골키퍼로 이름을 날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1년 뜨겁게 달군 선수 중 한 명으로 축구의 신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